분양 독점한 화천대유. 화천대유가 대장동 특혜 개발을 한 거예요. 이재명 배임 소지가 있다. 이건 뭐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도 있고 남욱도 있고 김만배도 있고 김용도 있고 정진상이 있는데 몰랐을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돼요. 왜? 국민들도 일단 수사를 받고서 그 의혹들을 해명하라 이거예요. 그 의혹들을 해명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하고 지금 법원에서 구속 적부심 심사까지 해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구속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재판정에서의 결정이 기각이 돼버렸잖아요. 구속된 게 맞다. 구속 연장까지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건 검찰에서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판사가 볼 때 그때 보셨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도 가처분 신청해서 승소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판사들은 여러분들이 판사에 대해서 재판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함부로 못해요. 그 이야기는 정진상 실장이 다분히 혐의가 있고 의혹이 의심스럽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속을 결정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바로 법원이라는 겁니다. 자, 법원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또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해봐야 여론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개해드렸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도 내려갔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으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훨씬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이재명 리스크예요. 이재명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니까 대통령은 지지율이 올라가요. 지지층들이 결합되고 중도가 붙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은 계속 부담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년에도 부담이고 내년 중반과 후반에는 총선을 앞두고 더 부담이에요. 해소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의문의 현금에 대한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것도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같은 당의 MBC 출신이고 또 중앙대 선배인 노웅래 의원 집에서는 돈다발이 나왔어요. 돈다발이 나왔잖아요. 돈다발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생겨난 돈다발인 것을 우리가 둘째 치고 일단 집에서 3억 원의 돈다발이 났죠. 아니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집에 30만 원이라도 현금을 두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또는 호의적인 또 방어적인 평가를 얻어내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니까. 이건 진영 간의 대결이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검찰에서 나온 내용이죠. 헤드라인을 보면 분양 독점한 화천대유. 화천대유가 대장동 특혜 개발을 한 거예요. 자, 특혜 개발 의혹이 있죠. 3,130억의 추가 수익이다. 이재명 배임 소지가 있다. 이건 뭐냐면 이 사실을 몰랐을까? 유동규 전 본부장도 있고 남욱도 있고 김만배도 있고 또 김용도 있고 정진상이 있는데 몰랐을까? 근데 밑에 내용을 좀 보세요. 용적률을 높이고 임대주택 축소 등도 했다. 자, 이거 서울에서 지금 이런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서 이런 혜택 못 받아요. 대장동 일당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이익을 한수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말 그대로라면 배려가 된 거죠.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검찰에는 측근 김남준의 선거법 위반을 기소했다. 그렇죠.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히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해서
화천대유에 3,130억 원. 3,130억 원이 애들 장난입니까? 이 수익을 누가 가져갔겠어요? 화천대유가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성남시가 처음에 주장했던 환수했다라는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죠. 환수했다라는 설명이, 주장이, 이 명분이 상실돼 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단독으로 나온 것이니까 일단 더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유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발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는 돈 10원도 안 받았다. 10원조차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온 돈은 없다. 그런데 지금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선거자금 보여주시죠. 42억을 건넸다. 대장동 업자에 문서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재명 대표의 계좌나 부인인 김혜경 씨의 개인 계좌로 가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지금 대장동과 또는 대장동 이전에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이익이 형성된 것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되는 건 뭐냐면 선거자금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에 성남시장으로 재선될 때, 그렇죠? 2017년에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갔을 때, 그 다음에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본선에 나가서 쓴 돈은 회수가 되지만 경선이나 그 외에 공개되지 않는 자금이라는 것은 이건 회수가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 막대한 돈을 어디에서 조달을 했을까?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건 일단 단독으로 나온 의혹이니까 조사는 돼봐야 되겠죠. 하지만 대장동 업자의 문서가 확보됐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해와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가장 큰 차이점은 나는 10원도 받지 않았다. 어떤 돈도 나와 관련이 없다 해서 선거 자금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와 관련된 자금은 전달된 바가 있다라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작년과는 판이하게 다른 지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론의 평가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지난 대선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대장동 특혜 의혹이 치명적이지가 않았어요. 그 치명적이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적어도 뭐 유동규 또 나무, 김만배 같은 대장동 일당이 작당해서 돈을 헤쳐먹었을지는 몰라도, 물론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사람 또는 김만배 같은 사람을 왜 자리에 임명하고 김만배 같은 사람을 왜 알고 지냈느냐, 이런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돈을 받았는가라는 것은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상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됐던 건데, 지금 수사에서 남욱 변호사의 발언, 또 최근에 김만배 하천대유 대주주의 발언도 그런 연관성이잖아요. 천하 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이 상당히 많은 대장동 개발에 이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펀드잖아요. 그 펀드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냐? 지금은 김만배로 되어 있죠. 하지만 그 김만배가 진실을 알겠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입을 열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금 조명받고 있는 것은 적어도 경선 자금 등의 대장동 자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건 분명 작년과는 달라진 환경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법적으로 기소되고
내년에 재판을 받고 또 항소하고 해서 또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나중에 문제겠지만 여론이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 여론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죠. 그게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또 단독이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인 조우영 대장동 자금 전달책 역할도 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 역할을 했던 조우영이 대장동 자금의 전달책 역할도 했다. 조금 전에 그 사람과 관련된 표를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선거자금 대장동 로비 목적의 자금 전달 흐름을 보면은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조우영이 누구냐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다. 그러면 대장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전모 씨는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다. 이미 공개가 된 바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인 조우영이 또 헤드라인을 우리가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거요. 네. 자,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와 관련된 그 헤드라인. 그렇죠. 자, 이 부산저축은행 조우영이 대장동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 역할과 의혹과 이 대장동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을 잘 보세요. 이 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14년부터 남욱에게 8차례 돈을 전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욱이라는 사람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로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사업을 하려면 완전히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찰평가가 아니라면 그것이 아닌 걸로 드러났으니까요.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 또는 김만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로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관련해서 로비 이재명 선거 비용으로 이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김용이나 또는 정진상은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입을 안 열고 있겠죠. 왜? 정치 공동운명체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너져버리면 이재명이 무너져버리면 김용이나 정진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가 아니 왜 누군가의 의혹과 누군가의 범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느냐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김용, 정진상은 이재명 대표 공동운명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혹이 실체가 돼서 무너지는 순간 정진상과 김용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입을 막고 있는 거죠.